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레드시프트, 드디어 레드시프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드시프트도요, 지금 현재 이제 연재 중인 코로나 랜더와 마찬가지로 헬프처럼 디테일하게 막 이거는 뭐고요, 이거는 뭐고요, 이거는 뭐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진 않고요. 일단 굵직굵직한 것부터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다양하게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일단 레드시프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뭐 렌더러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또 토크에서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있거든요. 예, 상단에 보시면 이제 카드 있죠.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또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렌더러에 대해서 한번 간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레드시프트, 드디어 레드시프트인데요. 라이트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라이트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라이트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어떤 라이트들이 있으며 어떤 식의 효과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매터리얼, 렌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이게 레드시프트 렌더 픽처 뷰어죠. 레드시프트 렌더 뷰고요. 자, 일단은 이걸 끄고 라이트를 제가 하나 설치를 했는데 새로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인피니트 라이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에리얼 라이트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리얼 라이트를 위해서 이렇게 좀 퍼스펙티브 뷰를 하나 설정을 해 놓을게요. 여기를.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에리얼 라이트가 있죠. 에리얼 라이트를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레드시프트 렌더 뷰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하셔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 스톱 IPR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제 계속해서 IPR 모드로 돌아갈 거고요. 여기 저희는 freeze tessellation을 틱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렌더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공통사항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핀라이트나 뭐 스팟라이트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공통사항들이 다 라이트는 있어요. 이런 것부터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요거를 조금 줄여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줄여 놓으시고 이게 오리지널 사이즈가 아니라 이제 뭐 fit window라고 해서 윈도우에 맞춰 놓겠습니다. 사이즈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너럴 탭이 있는데요. 라이트 타입을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add shade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블렌드 오브젝트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틱을 보통 안 해주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브젝트 컬러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블렌딩을 시켜주는 기능인데 뭐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일단 프리뷰부터 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라이트가 실제로 지금 뷰포트 상에서 보여지는 걸 컨트롤하는 건데요. 뭐 와이어프레임 안 보이겠다, 일루미네이트 안 보이겠다는 거. 여기 이제 뭐 라이트 모드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뭐 보여지는 거겠죠. 저는 설정을 꺼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프리뷰 모드에서, 그러니까 이 뷰포트 모드에서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IPR을 켜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자, 모드, 컬러 모드, 템퍼러처 모드, 템퍼러처 앤 컬러 모드가 있는데요. 보통 컬러 모드를 넣고 사용을 하고요. 템퍼러처 같은 경우 이제 온도 가지고 색온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색온도로 이렇게 맞춰주는 기능인데 템퍼러처 앤 컬러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컬러 모드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로 이렇게 라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쭉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미지라고 돼 있어요. 텍스처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텍스처 두 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소프트박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라이트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자, 이제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텍스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걸로 이렇게 라이트를 쬐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를 높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적용을 시키는 거겠죠.
여기 이제 유닛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LM, 뭐 루미넌스, 레디언트 파워, 레디언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빛의 어떤 종류 가지고 광원의 종류 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데요. 뭐 유닛 타입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딜리트 하셔가지고 여기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가 이제 인텐시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텐시티 값이라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낮추시면 어두워지고 높이면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화이트 값을 맞추는 거고요. 디케이 같은 경우는 인버스 스퀘어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사실 이제 이거는 기본 라이트 타입에도 있는 건데요. 뭐 넌이다, 리니어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직접적으로 쏘아지는 그 광원의 반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에 어떤 fall-off 값을 맞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fall-off가 이제 감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점점 밝아지고 점점 그 밝아지는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건데요. 인버스 스퀘어가 보통 기본 값이고요. 넌 하면 그런 거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빵 쏘는 거죠. 감쇄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라이트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리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일단 뭐 레이 부분 보시면은 affects diffuse 값 있죠. diffuse 값을 없애겠다. 스페큘러 값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스페큘러를 없앨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없는 렌더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 섀도우, 일루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섀도우 맵 관련돼서 수업할 때 한번 더 해볼 거고요. Affect by Refraction 같은 경우는 Refraction 모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GI, 트레이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Diffuse 뭐 이런 것들을 값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색상 있죠. 그 값을 내가 이렇게 빛의 어떤 요 세기 값을 또 디퓨즈 값을 또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은 좀 달라요. 앞에 봤던 이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랑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글로시 되는 부분들을 좀 줄이겠다. 글로시 되는 부분 상당히 들어갔죠. 그러니까 매터리얼 상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라이트 상에서도 이 글로시 부분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싱글 스캐터링과 멀티플 스캐터링, 그다음에 GI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캐터링에 관련된 부분인데 잘 보시면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딱 느끼셨을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 네, 그죠? 지금 GI 모드를 제가 꺼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렌더 세팅에 레드 시프트 GI 모드 들어가시면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우리 많이 보던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브루트 포스, 이레던스 포인트 클라우드로 설정을 해놓고요. GI 값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나중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색이 좀 달라졌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싱글 스캐터링과 멀티플 스캐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나중에 매터리얼 수업 때 한번 다시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GI 모드 켠 이유는 GI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렇게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GI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 블렌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 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볼륨 렌더 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라이트 그룹 역시 라이트 그룹 관련된 거 설명할 때 드릴 거고, 섀도우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이게 이런 게 없는 렌더러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섀도우 같은 경우도 우리 기본 라이트에 있는 섀도우 같은 뭐 그런 것과 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섀도우도 끄고 키고 할 수도 있고 트랜스퍼런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블렌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포톤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틱스 굴절과 관련돼 있는 이제 유리로 통해서 이렇게 굴절돼서 바닥에 투영되는 거 있죠. 커스틱스 렌더 할 때 그런 건데 요거 나중에 커스틱스 관련돼서 또 수업할 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 부분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거는 인클루드 익스클루드 시키는 거고요. 내가 라이트를 어느 부분에 주겠다 안 주겠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라이트를 끌 수도 있죠. 요것만 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스냅 4D 기본 라이트에도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는 렌더러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 에리얼 라이트에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에리얼 라이트.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에리얼 탭이 있죠. 렉탱글 모드예요. 지금은 렉탱글 모드고 이건 이제 기본 라이트 조명인데 쉐입이 바뀌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디스크, 그다음에 뭐 스피어,
그다음에 뭐 실린더 이런 식으로, 그죠? 스피어. 그래서 스피어도 사이즈를 내가 조절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렉탱글도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다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visible. 이거는 이제 이렇게 라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 바이디렉셔널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양면으로 하는 거죠. 코로나 제가 업로드 해놓은 코로나 렌더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normalize intensity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인텐시티 값을 좀 올려볼게요. 포스 값이랑 이렇게 보이죠? 500 정도까지 올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걸 껐을 때는요. 이걸 제가 사이즈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광이 좀 줄어들죠. 이걸 또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또 키우면은 밝아지잖아요. 근데 노멀라이즈를 딱 틱하시면 이거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죠? 뭐 좀 줄어든다고 해서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와 익스포저 값 가지고만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노멀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사이즈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빛을 주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저는 이걸 끄고 작업을 하거든요. 익스포저 같은 경우도 그냥 1로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프레드 값 있죠. 스프레드 값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확산되는 정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줄이게 되면은 빛이 확산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냥 넓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샘플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 값이 올라가면은 샘플 수도 같이 올려주시면은 이제 라이트의 어떤 그림자, 뭐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드러워지는 거, 더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이 높이면 많이 높일수록 렌더 타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적당하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128 정도가 사실은 맥스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값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저는 이제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해 놓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설명 안 한 메쉬라는 구간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쉬로 설정을 해 놓고요. 라이트를 내가 오브젝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에리얼 라이트의 오브젝트 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기본 라이트에 보셔도 이걸 에리얼 두시면은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여기도 오브젝트 스플라인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도 이게 굉장히 흡사하다 그랬잖아요. 기본 라이트랑 시네마포드 기본 라이트랑 레드시프트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거를 싹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서 요걸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주시고, 지금 좀 뭔가 어둡죠, 그죠? 메쉬로 들어가 있고,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스피어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걸로 라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지블 해서 볼까요? 이렇게 라이트가 만들어진 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ED 같은 거, 등 같은 거, 우리 형광등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걸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라이트 만들 때. 그리고 요거 잠깐 다시 렉탱글 모드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이건 지우고. 또 비지블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설명 안 한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add shade graph라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딱 만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쉐이더가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 RS Area Shadow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컬러, 템퍼러처, 뭐 모드 여러 가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여기로 매터리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사실. 이게 좀 뭐 노드로 작업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 보여서 라이트 부분은요, 특히나 뭐 매터리얼이나 이런 것들은 노드가 훨씬 더 편한데 이런 게 좀 복잡해 보여서 저는 이걸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dd target tag라는 게 있어요. 뭐 tag and null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null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겟 라이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겟 라이트를 만들어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뭐 태그를 줬었잖아요. 타겟 태그를 줘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바로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라이트 타입에서 포인트 라이트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얘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익스포저 좀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포인트 라이트. 말 그대로 이제 포인트로 그냥 쏴주는 라이트인데요. 그때 하드 타입이에요. 섀도우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에리얼 라이트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옵션들이 포인트 라이트 때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프트니스를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 섀도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더 줘볼까요? 한 1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제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면 부드러워지죠. 300. 더 부드러워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샘플 값을 더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샘플링 수치가 올라가야지만 좀 부드럽게 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팟라이트. 말 그대로 이건 스팟라이트예요. 그냥 스팟이에요. 스팟. 이런 식으로 스팟으로 쬐어주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팟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는 옵션이 뭐 별거 없습니다. 얘도 앵글 값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앵글 값을 주는 거고요. 콘 앵글 값, 그다음에 fourth 앵글 값, fourth curve 값, 이런 식으로. 이것도 조금 높여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포인트 라이트 형태로, 포인트 라이트가 아니죠. 스팟라이트 형태로 보여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명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줄여서 봐야 되겠죠. 전체 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광원. 전체 광원이라서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높낮이하고 관계없죠. 그죠? 깜짝이야. 뭐가 떨어졌네요. 아무튼 자, 높낮이하고 관계없고요. 얘는 로테이션하고 관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 방향 같은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림자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광원의 방향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지 뭐 높낮이하고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리얼 라이트 같은 거 하나 주고 전체적으로 광원을 좀 조절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보조 라이트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는. 그래서 얘도 섀도우에서 이렇게 조절이 좀 가능하겠죠. 소프트니스 같은 거 줘가지고요. 좀 부드럽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라이트 중에서 돔라이트가 있네요. 돔라이트. 돔라이트랑 포탈은 나중에 따로 한 번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좀 같이 묶여서 설명하는 게 좀 맞거든요. 그다음에 IS 파일. IS는 여러분들 뭐 제가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IS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IS 파일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S 라이트 컬렉션 들어가서 나이스 IS 이렇게 있죠. 컬렉션이 이런 거 하나 딱 주면은 멀티플라이어 좀 올려주시고요. 천까지 올려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IS 샘플로 IS 프리셋이죠. 샘플이 아니라 프리셋으로 이렇게 광원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걸로 또 해볼까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로 yes. 이거를 조절을 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올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탑뷰에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IS 파일을 제가 설정해서 줄 수가 있죠. 프리셋들만 있으면. 그래서 이런 모양의 광원을 이렇게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 이런 조명에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할로겐 조명 같은 거 아니면은 특정한 형태가 나와야 되는 무대 조명 같은 거 이런 거에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뭐 우리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볼 또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덤, 포털, 피지컬 선 빼고는 라이트에 대해 다 알아봤는데 라이트는 사실 여기는 라이트랑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좀 더 이제 물리적인 기반의 근거해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리얼리티하게 나온다는 거지. 뭐 라이트의 어떤 설정 값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조금씩 옵션이 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 말고는 없어요. 디퓨즈, 글로스 이런 것처럼 이런 거 말고는 뭐 크게 차이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라이트 마지막으로 이제 덤 라이트, 포털 라이트 해보고요. 피지컬성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